피는 물보다 진하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이죠. 하지만 그 피 안에 흐르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때로는 그 안에 흐르는 것이 끈끈한 애정과 의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시기심, 은밀한 방해 공작, 그리고 당신의 목소리가 가장 필요했던 순간의 차가운 침묵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분들이 이 치유의 여정에 함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희망으로 가득 찬 어린 시절, 당신을 굳건히 지켜주고 붙잡아 줄 것이라 믿었던 존재. 하지만 당신을 절벽으로 민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형제자매로부터 받은 배신, 그 중에서도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몇 가지 유형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에 얽매여 쓴소리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상처를 덮어두는 것이 당신의 내면을 얼마나 철저히 썩게 만드는지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누군가는 말할 겁니다. 그래도 가족이잖아. 그럼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당신의 정원에 들어온 뱀이 당신과 같은 성을 쓴다고 해서 애완동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이러한 배신의 형태를 명확히 인식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용서하고 넘어가는 것이 당신의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당신의 인생의 가장 큰 박수갈채는 오히려 낯선 이들에게서 나오고 가장 아그로슈즐의 침묵은 바로 당신의 가족에게서 흘러나오는 경험 말입니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의 기로에 서 있는 당신을 그려보십시오. 심장은 세차게 뛰고 가야 할 길은 선명하게 보입니다. 당신은 마침내 걷기도 전부터 당신을 알아온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꿈을 털어놓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무엇이었나요? 내가 뭘 도와줄까? 정말 멋지다. 아니었습니다. 대신 익숙한 헛웃음과 미세하게 돌아가는 눈동자, 그리고 글쎄,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라는 무심한 한마디. 그 순간 당신 안에 무언가가 주저앉습니다. 당신은 망설이고 스스로를 작게 축소시킵니다. 그들은 당신이 키우려던 씨앗에 조용히 독을 뿌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돌아서 버립니다. 노골적인 증오라면 차라리 알아채기 쉬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더 차갑고 치명적인 것, 바로 무시를 통한 배신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가 당신의 등 뒤에서 당신의 꿈을 교묘하게 해체할 때 그것은 단순한 실망을 넘어 당신의 존재 자체를 흔드는 일이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당신이 쌓아 올리는 것을 믿어주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 기반 전체를 의심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미친 걸까? 너무 높은 곳을 바라보는 건가? 어쩌면 저들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꿈은 초기 단계에서 지극히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둘러싼 첫 목소리들은 우리가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집니다. 그 목소리 중 하나가 당신도 모르게 당신을 향해 칼날을 겨누고 있다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야망을 비웃고 당신의 노력을 폄하하며 당신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경고한다면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이름표를 단 교묘한 파괴 행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여기 한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형에게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일에 미쳐 있었으며 성공에 굶주려 있었습니다. 형은 그의 얼굴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 지으며 온갖 좋은 말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문이 닫힌 뒤 그는 부모님께 동생의 사업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공동의 친구들에게는 엮이지 말라고 경고했으며 심지어 6개월 안에 집으로 기어들어와 살게 될 것이라고 농담까지 했습니다. 결국 그 이야기는 동생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청년은 계속 앞으로 나아갔지만 무언가 변해버렸습니다. 가슴속 불꽃은 여전했지만 주위의 공기는 희박해졌고 신뢰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가 마침내 성공했을 때 형은 이제 와서 협업을 제안했습니다. 참 우습지 않나요? 어쩌면 형은 동생을 보호하려 했던 것이라고 좋은 의도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묻겠습니다. 언제부터 보호라는 것이 등 뒤에 칼을 꽂는 것처럼 느껴졌습니까? 애정 어린 채찍질과 걱정이라는 가면을 쓴 비밀스러운 방의 공작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고는 웃으며 등 뒤에서는 당신의 비전을 비웃는 사람. 그들은 신중한 것이 아니라 비겁한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가족이라는 틀을 깨고 그들이 마주하고 싶지 않은 거울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가족이라는 시스템은 예측 가능성 위에서 번성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역할을 하고 그들이 그들의 역할을 하며 누구도 이 평온한 스노우볼을 흔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꿈을 선포하고 더 높이 날아오르려 할 때 당신은 이 각본에 대한 위협이 됩니다. 어떤 형제들은 당신과 함께 날아오르는 대신 당신을 땅에 묶어두는 쪽을 택합니다. 조용한 저항과 죄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속삭임, 당신이 초대받지 않은 방에서 오가는 웃음소리를 통해서 말이죠. 형제로부터의 배신이 낯선 사람의 그것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기는 이유는 우리가 태어날 때 보이지 않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께 세상과 싸울 것이다. 하지만 그들 중 하나가 당신의 적에게 정보를 흘리거나 더 나아가 스스로 적이 될 때 당신은 신뢰뿐만 아니라 정체성의 일부를 잃게 됩니다. 어쩌면 나는 지지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허황된 꿈을 쫓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런 종류의 배신을 결코 가볍게 용서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다른 사람의 안락함을 위해 당신의 꿈을 수정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영혼 한 조각을 누군가에게 건넸는데 그가 그것을 비틀어 칼을 만드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가장 깊은 상처는 적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약해져도 괜찮다고 믿을 만큼 신뢰했던 사람들에게서 옵니다. 우리의 취약함, 즉 약점은 신성한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지켜줄 것이라 믿는 사람에게만 열어주는 내면 세계로의 비밀스러운 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당신의 울음, 실패, 성공, 그리고 믿음을 모두 지켜본 형제가 그 문을 열고 들어와 당신의 비밀을 손에 쥐었을 때 그들은 단순한 정보를 넘어 당신에 대한 권력을 쥐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무기화하기로 선택할 때 그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가장 비열한 기습 공격이 됩니다. 늦은 밤 대화에서 두려움을 고백하고 세상이 무너져 내릴 때 의심을 토로하고 과거의 실수를 털어놓으며 당신은 한순간 가벼움을 느낍니다. 그들은 나를 이해해. 하지만 몇 달 혹은 몇 년 후 바로 그 이야기가 당신에게 비수처럼 날아와 박힙니다. 원래 넌 압박감 느끼면 당황하잖아.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좀 불안정했지. 혹은 더 최악은 당신이 없는 자리에서 가십거리로 소비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비명을 지르는 것보다 웃는 것이 더 쉽기에 웃어넘깁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져 내립니다. 당신은 그들이 절대 쏘지 않을 것이라 믿으며
그들에게 총알을 건네주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비밀스럽게 나눈 모든 말들이 독이 되어 메아리칩니다. 왜 형제들은 이런 짓을 할까요? 솔직히 말해 때로는 질투 때문이고 때로는 권력욕 때문입니다. 당신을 작은 존재로 묶어둠으로써 우월감을 느끼는 뒤틀린 심리일 수도 있습니다. 불안정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이점을 현금화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것이 모든 다리를 불태우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가장 끔찍한 부분은 가족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정상적인 것으로 치부된다는 점입니다. 쟤는 원래 저래 아닙니다. 그것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편안함 속에 숨은 잔인함일 뿐입니다. 당신의 불안장애를 털어놓았던 여동생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오빠에게만 그 사실을 말했습니다. 어느 날 말다툼 중에 오빠는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또 과민 반응하는 거 아니야? 너 원래 그렇잖아.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고 그녀의 자신감은 산산조각납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불안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메아리치는 혈육의 목소리와 싸워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솔직함이었다고 당신에게 필요한 말이었을지 모른다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잔인함을 명료함으로 포장하는 짓은 이제 그만둡시다. 사랑 없이 말하는 진실은 잘 차려입은 조종일 뿐입니다. 지지와 방해 공작, 책임감과 굴욕감 사이에는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형제가 그 선을 넘을 때 그들은 당신을 도우려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배신을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당신이 없을 때 형제가 당신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당신을 변호하나요? 아니면 당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오락거리처럼 말하나요? 당신의 평판을 쌓아주나요? 아니면 솔직함이라는 명목하에 그것을 더럽히나요? 당신이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그들은 당신 곁에 앉아 있나요? 아니면 당신의 비밀을 트로피처럼 들고 당신 위에 서 있나요? 어떤 중요한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는데 바로 그 순간 형제가 모두가 보는 앞에서 당신 발밑의 양탄자를 아무렇지 않게 빼내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 있습니까? 당신이 마침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당신이 이룬 것에 대해 인정받는 그 순간 갑자기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재빠른 한마디, 절묘한 타이밍의 농담, 당신의 이야기가 뒤틀린 버전으로 중요한 사람들 앞에서 펼쳐집니다. 순식간에 분위기는 바뀌고 당신의 자신감은 타격을 입습니다. 그들은 아무렇지 않은 척 웃지만 당신은 압니다.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의도를 가진 파괴 행위였다는 것을. 어떤 형제들은 해결되지 않은 어린 시절의 경쟁심을 어른이 되어서까지 트로피처럼 간직합니다. 이제는 장난감이나 부모님의 관심을 두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신뢰도, 발전, 그리고 평화를 두고 싸웁니다. 당신이 정서적으로, 직업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은 한마디 툭 던집니다. 쟤는 항상 자기가 다 아는 줄 알아. 갑자기 책임감 있는 척하는 거 웃기지 않아? 모두가 웃고 당신도 습관처럼 따라 웃지만 속은 가라앉습니다. 그 패턴을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처를 넘어 당신을 재구성합니다. 당신은 중요한 자리에서 움츠러들기 시작하고 말을 아끼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의심하게 됩니다. 어쩌면 나는 그들이 암시하는 것처럼 정말 가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파괴 행위는 당신을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것만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당신이 스스로 조용히 무너지도록 아주 약간의 의심을 심어두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은 긴박함입니다. 단순히 고통 때문이 아니라 이 문제를 직시하지 않을 경우 당신의 미래,
자신감, 그리고 목소리가 위험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가족 간의 유머나 솔직함이라는 구실 아래 반복적으로 당신의 그것들을 깎아내리도록 내버려 둔다면 당신은 조롱당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성장의 열쇠가 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들 앞에서 당신의 이미지, 기세, 자존감을 교묘하게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을 인식하고 이름을 붙이십시오. 원래 저런 사람이라며 변명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만약 당신이 그것을 계속 허용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숨쉬는 공기가 되고 당신이 회의에서 입을 다물고 가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고 새로운 기회에 도전하기를 멈추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부디 당신의 삶이 더는 타인의 그림자에 가려지지 않기를 온전한 당신 자신으로 빛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길에 평온과 지혜가 함께